오늘 조금 안타까운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한 발짝씩 지옥으로 자기 발로 찾아가고 있는 친구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집값 상승이 이제 끝물이다. 이제는 집 살 때가 아니고 전세를 거주하다가 가격 떨어지면 그때 생각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제 직접적인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술자리에서 몇 번 봤거든요. 제 전세 물건을 막 찾으러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친구 얘기로는.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이 최근에 정부에서 막 이런저런 발표를 많이 했죠. 정책도 발표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문 언론을 통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이사 대책 내하고 나서도 이렇게 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뭐 동네가 많아졌다,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 앞으로 또 몇백만 호 뭐 있죠. 210만 호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 끝났다, 이제는 부동산 끝이다. 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답이 없는 친구인데 대화를 해도 그때 당시에도 야 그래도 집을 가족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집을 사는 게 안 낫겠냐, 계속적으로 전세 혹시라도 오르면 전세 또 돈 계속적으로 올려주는데 급급해야 되고 그 돈도 못 올려주면 또 전세 계속 몇 년간 또 올려 다녀야 되고 옮겨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 얘기했죠 제가. 근데 안 그래도 외곽에 구축 전세를 사는데 이번에 이 친구 아파트에 나가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 왜냐면 주인이 이제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나가줘야 되죠. 주인이 실거주 한다는 거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임대차 3법 작년에 통과됐던 거 또는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연호 프로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와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부동산의 그 정부 정책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언론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아는데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피부에 정말 와닿는 내용들 뭐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연호 프로 상한제 이런 법이 바뀐 것들 있죠. 저는 잘 모르고 있더라.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왜 전세가 오르고 있고 물량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친구 4인 그 애 2명이고 이제 4명 가족이잖아요. 아니 그 가족들 와이프 포함해서 그 아빠 보고 또 남편 보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투자 재테크에 관심은커녕 부정적이고 술만 먹으면 막 상사 욕하고 와이프 막 욕하고 집에 뭐 불만이 많고 부모님 뭐 잘못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내가 또 와이프랑 괜히 결혼했네.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 다 자 때문이야.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쵸 여자 잘못 만나가다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못난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내 인생이 꼬여간다. 와 정말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와이프 포함해서 애들 인생이 꼬여가는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그 3명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못 모으겠다. 내가 월급 쥐꼬리만하게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는 했었고 말이죠. 술은 먹으러 다니는데 좋은 데 가고 술 같은 거 막 양주 같은 거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또 이분 또 고급이에요. 차는 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참. 근데 지금은 뭐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향후 5년 뒤에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지옥이라는 것을 이 친구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욕하지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아마 욕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회사 다니는 이 친구 회사가 그렇게 뭐 좋은 대기업도 아니고 좀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주소기업인데 지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반반 근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막 시차별 근무 하더라고요. 타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분명히 퇴직한다고 봅니다. 근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근데 애들 커가면서 자녀 교육비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적으로 무한정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점점 지금도 외곽에 사는데 더 밀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돈 모으러는 의지도 없고 투자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과 그런 현실이 그대로 그냥 내 몸이라면 내가 몸 그대로 그 현실을 팍 맞는 거죠. 본인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본인이 몰라요, 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고쳐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처럼 뭐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지옥이 제가 봤을 때 현실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늦었습니다. 기회비용을 다 날렸습니다. 와, 내가 여기가 지옥인가? 여기 현실인가? 뼈저리게 아마 후회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이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다 내 문제가 아니고 다 나 이외의 세상 탓, 부모 탓, 회사 탓 또는 뭐 와이프 탓 이렇게 하면서 다 정신 승리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다 저쪽이 문제야. 또는 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현실은 내가 사는 이렇게 뭐 거주하는 환경은 정말 시궁창이고 힘든데 폭락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 같이 죽자는 것이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없어. 너도 죽어야 돼. 부자 같은 놈들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그거 다 우리한테 돌려줘야 돼. 이게 희망 고문을 그냥 믿고
곧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튜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거기에 기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집 마련 관련해 가지고 그 집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싸든 싸든 간에 저도 지금 구축을 리모델링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 집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안정성보다 상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안이 평온하지 않는데 그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데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일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안정성이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든지 재테크 하든지 돈을 모으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가서 또 일 같은 것도 내가 하는 회사 업무도 집안이 안정돼야지만 내가 뭐 조금 더 나은 내가 일자리를 또는 뭐 내가 더 좋은 이직을 또는 내가 회사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친구가 정말 안타까운 불평불만이 많은 저게 안타까운데 근데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불평불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게 뭐가 문제야 또는 뭐 저 나라가 문제야 우리나라 뭐 세금이 문제야 뭐 정치인이 문제야 회사가 문제야 와이프가 문제야 했단 말이죠. 근데 대안이 있냐는 대안을 얘기하란 말이야. 대안. 아니 그럼 네가 생각하는 대안이 뭐야? 뭐 해결책이 뭐야? 솔루션이. 본인만의 솔루션이 없으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대부분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말하고 막 소비하고 끝이에요. 그냥 내 주변에 누가 듣든 말든지 자기가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 다 내뱉고 끝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정 생각도 안 하고요. 근데 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그럼 생각하는 게 뭐야? 네가 하는 뭐 대안이 뭐야? 솔루션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본인은 힘든 일 하지도 않으려고 회사에서도 보면 막 남한테 막 떠넘기는 사람들 있겠죠. 알아서 되겠지. 뭐, 아님 말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뭐가 문제야? 알아서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부동산, 곧 폭락할 거야. 그때 가서 뭐 떨어지면 살 거야. 가정이죠, 가정. 현실이 아니고 가정.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폭락을 한단 말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대구라면, 대구 폭락한다고 이 친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저 아파트가 1억 정도 떨어지면 나 그때 가서 사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또는 그때까지 내가 자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때까지 어떤 지역을 내가 들어가야 될지 또 내가 애도 있으니까 학군 관련해서 좀 보고서 내가 보고 나서 내가 여기를 일단 예비 이런 동네를 여러 가지 찍어 놓고 나서 내가 이 아파트가 이 정도 하락되면 내가 그때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또 하락론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락을 하는데 내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집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집 마련. 그때 가서 내가 이사를 가서 인생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돈을 어떻게든 모으고 와이프랑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와이프라든지 애들도 그 믿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가정의 배를 순항해가면서 힘들지만 같이 으쌰으쌰해서 의지해서 갈 수 있는데 생각은 생각인데 내가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대안도 없고 솔루션도 없는 상태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다 니 탓이라 그러고 그러면 과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친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조금씩이지만 지옥으로 지 발로 그냥 가고 있다. 아무리 옆에서 뜯어 말리고 야 가지 마라 머리끄댕이 잡아도 그냥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진짜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이 거기 가야지만 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였지?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걸어왔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저쪽인데 내가 일로 왜 걸어왔지?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안타까운 얘기지만 참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말 뭔가 큰 충격 팍 와야지만 바뀔 수 있는데 과연 그 충격이 언제 올 것인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지옥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빨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재테크적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